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간 우주기업이 만든 달 착륙선 2기가 동시에 발사되면서 달 탐사가 민간 중심에서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2기 모두 달 토양 샘플 채취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 미국 기업의 달 착륙선에는 한국 시조 8편을 포함한 예술작품도 실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0년 안에 난카이 해곡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80% 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존 70-80%의 확률에서 상향 조정한 건데 난카이 해곡은 100에서 150년 간격으로 대형 지진이 일어나 매년 1% 미만씩 발생 확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이대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나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질 우려가 커 살얼음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미디어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AI 제작 영상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ICT 강국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을 투데이인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포근한 겨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번 겨울 추위가 이대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대기 상층으로 북극 등 고위도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쏟아져 들어올 일이 당분간 없으며 하층에서도 시베리아 쪽에서 대륙 고기압 세력이 크게 확장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수치 예보 모델에 따르면 북극을 둘러싸고 도는 제트 기류가 강한 양의 북극 진동 상태로 나타나 고위도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에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면서 안개가 자주 끼고 다음 주 초반과 중반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며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눈이 내리며 얼음이 얼었던 곳이나 호수에서는 기온이 높아지며 결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강화하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풍의 위력이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서부 최대 도시 LA 산불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하지만 진화율은 눈에 띄게 높아지지 않는 가운데 혼란을 틈탄 범죄가 기승을 부려서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번 LA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팰리세이즈 지역 초등학생들의 등굣길. 원래 다니던 학교는 불에 타버려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는 첫날입니다. It's just like a really nice school, and I'm really happy. I'm just really happy that they let us come in. 강풍 경보가 사흘째 이어져 불이 더 번질 거란 우려를 키웠지만 다행히 바람의 위력이 예상보단 강하지 않아 화재 진압률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The combination of low humidity and strong winds has further dried out the brush, increasing the risk of fire. The danger has not yet passed. 혼란을 틈탄 범죄도 극성입니다. 수사당국은 특히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These are people who are basically looking at this situation and saying, how can I make the most amount of money from people who are desperately seeking housing, supplies.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서 주택이 늘어나는 게 대형 산불의 위험성을 키운다고 분석했습니다. 숲이나 초원, 덤불지대와 접한 도시 외곽에 사는 사람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태가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들뿐 아니라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산불로 거의 잿더미가 된 LA 서부 해변 언덕 위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은 5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산불 지역인 동부 내륙의 알타데나는 평균 주택 가격이 19억 원 수준이며 이번 산불로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에서는 12만여 채의 건물이 소실된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을 잃은 이재민이 대규모로 발생했지만 지역에 비어있는 임대주택이 거의 없는 만큼 주택이 재건될 때까지 이들의 이주 소요는 임대료 상승을 크게 부추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가 앞으로 30년 이내에 일본 남부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8에서 9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기존 70~80%에서 80% 정도로 올렸습니다. 지진조사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일어날 확률이 75에서 82%라고 판단해 관련 표현을 80% 정도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지진조사위원회는 2018년도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확률 관련 표현을 70% 정도에서 70~80%로 바꾼 바 있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지형으로 해곡은 바닷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뜻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100에서 150년 간격으로 대형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적색육과 그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치매 위험이 1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 노장년층 13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최대 43년간 식단과 치매 위험 관계를 추적 관찰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붉은 육류와 가공육에 포함된 포화지방과 염분 등이 뇌세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외에 장내 미생물도 붉은 육류와 치매 위험을 연결하는 요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미생물이 육류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리메틸아민 N옥사노이드가 알츠하이머병 등과 관련된 단백질인 아밀로이드와 타우의 응집에 영향을 줘 인지기능 장애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항암제 내성이 있는 암세포에 빛을 쪼여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권태혁, 민두영 교수팀은 포스텍 박태호 교수팀과 공동으로 항암제 내성 원인으로 알려진 암세포의 자가 포식을 억제할 수 있는 광반응 화합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약물 내성 췌장암 세포가 이식된 쥐에게 개발한 광반응 화합물을 투입한 뒤 적외선을 쏘자 잼시타빈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췌장암 조직이더라도 7일 만에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기존 항암제들과 병용 치료 효능을 검증 중이라며 이번에 개발된 화합물이 산화 손상을 일으키는 단백질들을 추가로 밝혀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인공 근육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디지스트 에너지환경연구부 임상규 책임연구원 팀은 친환경 소재인 폴리락트산과 내구성이 뛰어난 바이오 기반의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으로 근육을 모방한 인공 근육 섬유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인공 근육 섬유는 특수 공정을 통해 만들어 기존 형상기억 섬유 강도보다 4.18배 나아졌고 50번 이상 반복 사용한 뒤에도 98% 이상 복원력을 유지하는 뛰어난 내구성을 가졌으며 자기 무게의 5만 6천 배에 달하는 하중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단순히 형태를 기억하는 기능은 물론 압력으로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1000번 이상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도 초기 성능의 90% 이상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에너지 저장 능력을 갖췄다며 의료 로봇, 웨어러블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두운 데서 움직이는 물체를 빠르게 감지하는 곤충 겸눈의 원리를 본떠 프레임 속도와 감도를 높인 고속 카메라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정기훈, 김민혁 교수 연구팀은
곤충의 시각 기관처럼 여러 개의 광학 채널과 시간 합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초고속 촬영과 고감도를 동시에 구현한 새로운 생체 모사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카메라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프레임을 병렬적으로 획득하는 과정에서 빛을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어 기존 고속 카메라보다 최대 40배 더 어두운 물체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 채널 분할 기술이 탑재돼 기존 카메라보다 수천 배 빠른 수준인 초당 9,120프레임을 촬영하고 낮은 조도에서도 흐림 현상 없이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민간 우주 기업이 만든 달 착륙선이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민간 우주 기업의 달 착륙 시도가 이어지면서 과거 정부 주도의 달 탐사가 민간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높이 2m, 폭 3.5m, 다리 4개를 지닌 달 착륙선 블루고스트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블루고스트는 지난 15일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블루고스트는 약 45일간 지구와 달 궤도를 돈 후 오는 3월 초 달 착륙을 시도합니다. 착륙 지점은 달의 앞면 위험한 바다 내에 있는 고대 화산 지형 근처입니다. 약 2주 동안 과학 임무를 수행할 블루고스트에는 방사선에 적응하는 컴퓨터, 달의 토양 샘플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기기 등이 탑재됐습니다. 또 예술 작품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도 수행하는데 한국 시조작품 8편을 포함해 전 세계 창작자들이 만든 시집도 실렸습니다. 블루고스트는 나사가 민간 우주기업과 함께 발사한 세 번째 달 착륙선입니다. 지난해 1월 에스트로보틱이 달 착륙선을 우주로 보냈지만 실패로 끝났고 한 달 뒤인 2월에는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착륙선을 달 남극 인근 지점에 착륙시키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일본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의 달 착륙선 리질리언스도 블루고스트와 함께 발사됐습니다. 리질리언스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우주비행을 거친 뒤 오는 5월에서 6월쯤 달 착륙을 시도합니다. 연료 절감을 위해 지구에서 약 100만 킬로미터 지점까지 날아간 뒤 지구 중력으로 가속해 달까지 날아가는 우회 경로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리질리언스는 물 전기분해 장치, 식량 생산 장치, 달 샘플을 수집할 마이크로 로버 등의 탑재체를 실었습니다. 아이스페이스는 마이크로 로버가 채취한 달의 모래와 돌 소유권을 나사에 팔기로 계약했는데 이럴 경우 달 자원의 첫 번째 국제 거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아이스페이스는 지난 2023년 달 착륙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민간 우주기업들의 달 착륙 시도가 이어지면서 달 탐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해 자극적 광고 문구로 접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은 스팸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 명의로 금융 앱에 접속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을 받아 빼돌리는 사기 수법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되며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설 연휴 진료 공백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한 확보해서 129 콜센터와 응급의료 포털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개소에 전담관을 1명씩 지정해 응급실 상황을 감시하고 고위험 산모나 신생아 환자 대응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지 접합과 급성 복증 등 특수질환 진료 전문 병원은 연휴 당직 체계를 구축하고 심혈관 질환에 대비해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10개소를 새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민의 전파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방송통신 산업진흥을 위해 힘쓰는 정부기관인데요. 인공지능의 활약은 미디어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대응 전략과 올해 주요 계획, 이상훈 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시청자분들께 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입니다. 1972년에 설립되었고 당시에 이제 지상파 TV 그리고 무전기 등의 무선통신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전파의 품질이 중요했는데 안정적이고 또 높은 수준의 전파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저희가 방송, 그다음에 또 기금 업무, 그리고 또 IT 자격증 등 이런 업무가 추가되어서 저희가 다양한 IT 관련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이 지난주에 막을 내린 CES가 있었습니다. CES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CES 역시 인공지능의 대세였단 말이죠. 홈 AI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들이 많이 이슈를 받았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다양한 AI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도 그 미디어 혁신의 새로운 리더로 AI를 언급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AI에 뭐 관심을 가진 것은 뭐 10년도 더 됐고요. 예. 제가 원장으로서 진흥원의 원장으로서 AI를 실제로 우리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1년 전 CES에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방송 장비 전시회로 유명한 NAB 쇼라는 거기에도 가서 이 여러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 개발의 방향,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고 그 이후에 돌아와서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살펴보니까 정말로 AI는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저변에 또 깊이 있게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AI 시대가 이미 우리가 돌입을 했고 예. 그 AI의 발전에 맞추어서 조직이나 또는 개인의 생활 자체까지 아주 큰 혁명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장 비근한 예로 저희는 이제 그 챗GPT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여러 가지 저희 업무가 보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또 규정들이 많습니다. 예. 이것들은 업무 담당자도 굉장히 다 숙지하기는 어려울 정도고요.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이 많은 규정들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바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챗GPT AI를 이용을 했고요. 또 그런 것을 저희가 이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발전을 시켜서 작년 11월에는 작년 7월엔 저희가 그것을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우리처럼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는데 참고를 하시려고 했고 지금까지 한 18,000건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AI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이 놀라운 변화는 제가 금방 이제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만 이용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의 방송이라든가 전파 쪽에도 대단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곤란하니까 제가 방송 쪽만 말씀을 드리면 예. 이미 뭐 독자들도 아시다시피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지금 그 아나운서도 대체하고 있고 목소리도 지금 성우도 대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전반부 작업부터 후반부까지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고 비용도 빨리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각 이 기술들 AI가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어느 부분에서 정확하게 사용할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CES도 그렇고 또 방송 관련한 전문 전시회나 기술 전시회 이런 쪽에도 가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AI의 활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성형 AI 모델이 지금 다양한 부분에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미국에서 재작년에 예. 그 저작권 침해 문제로 뉴욕 타임즈나 같은 그 신문 매체 그리고 또 각
그 게티 이미지 같은 이미지 또 다른 또 동영상 유튜브도 지금 이 챗GPT를 비롯한 동영상 생성형 AI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타협을 보고 있기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지금 갈등 상태가 좀 더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AI가 이 학습하는 데이터가 이미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형화된 그런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사례별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AI를 개발하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 모두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침해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개발이든 또 사용이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작권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북한의 GPS 교란으로 서해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진흥원에서 지금 GPS 교란을 막을 수 있는 항제밍 GPS 안테나 솔루션 이걸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술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선 제밍이라는 것은 전파의 그 원활한 통신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활동인데요. 그래서 이 특히 전파 제밍은 GPS를 교란시킬 때에 GPS를 의존해서 운항하는 배, 항공기에 굉장히 위험한 위협으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일본 승용차를 운전하는 우리 일반 운전자도 물론 영향을 받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항제밍 이 GPS 시스템이 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예. 또 주요 민감 시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시스템은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뭐 어선이나 또는 웬만한 기업에서 이용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효과가 상당한 그런 항제밍 GPS 안테나를 작년부터 이제 개발을 해왔고 예. 지금 이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양경찰청하고 모의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경찰청 쪽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서해오도, 백령도, 연평도, 가덕도 등 이 서해오도를 운행하는 여객선에도 탑재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례를, 성공 사례를 좀 실증 사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개발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상용화가 곧 다가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특허 출원이 되는 대로 예. 이 기술에 관련된 기반으로 해서 항제밍 GPS 안테나를 좀 국내 기업과 좀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 중에 또 국내 유일의 ICT 기금 관리 기관인데 ICT 기금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 진흥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ICT 기금은 크게 이제 정보통신발전기금과 방송통신진흥기금이 있는데요. 이 두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성을 하고 저희 진흥원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 자금을 운영을 합니다. 예. 이 기금은 저희 진흥원이 각 ICT 사업들, 정부 사업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분배하고 또 필요한 기금들 저희가 수입을 저희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뭐 2조 원대 이상의 예. 이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도 크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들이 수백 개의 사업들에게 필요한 때에 늦지 않게 정확하게 자금 지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ICT 진흥 사업 전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처럼 이렇게 모셨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임기 중에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공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하는 게 당연한 저의 임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공성과 공익을 위한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고 그리고 또 좀 효과가 큰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기관이 다양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상당한 전문성과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임기 기간 중에 동안에
저희 전 직원이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도 그러한 역량을 좀 높이는데 노력한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상훈 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와 21조에는 국민에게 통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송통신 분야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노력과 발맞춰서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면 방송통신 인프라를 확장하는 지각 변동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